네, 출란알트 신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출란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꽃의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홍화, 적화, 주홍화, 한번 색깔 한번 쭉 기억나는 대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그 다음에 자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구마, 이런 색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금 오래전에 이게 이제 출란 문화가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음하란 말은 잘 쓰질 않습니다. 죽음하란 말은. 근데 이게 이제 출란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유독히 쓰는 용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죽음화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죽음색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자 말도 우리가 쓰는 한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하다, 적화, 이 황화도 있죠. 황화. 홍하다, 적하다, 주홍하다. 이런 말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에요.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이 출란 문화를 원예적 체계를 정립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색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알쓰신잡 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출란이 넘어왔는데 이게 홍한지 자환지 애매모호해서 초코색이라고 했어요. 초코색이라고 했어요. 초코색.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콜릿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가 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약간 황색인데 붉은기가 싹 도는 황색이었었어요. 이거 황색 봐도 탁한 황색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초콜릿색이었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떤 의문점을 가졌냐면, 나는 홍화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주홍화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주홍화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화래요. 홍화와 적화의 경계선이 어디냐고 하면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홍화다, 적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세계, 이 출란 꽃의 이 세계 문제는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별로 왔었어요. 별로 왔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고 얘기가 좀 길어지면 편수를 2편, 3편씩 나눠서 여러분도 길게 또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한번 나눠서 단락을 그렇게 한번 업로드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홍색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한자말로 홍색. 그래서 홍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색을 네이버 백과사전에 찾았더니 사람의 입술이나 피의 빛깔 같이 짙고 선명한 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한번 써볼까요? 홍색. 이렇게도 또 했네요. 밝은 빨강. 자, 우리가 빨간 꽃이 폈다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걸 홍색이냐 적색이냐 주홍색이냐를 나눌 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심사할 때도 이게 왜 주홍인데 주구마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언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적색. 자, 이 적색은 이건 이제 사람의 이제 색이 말이죠. 이게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이 관용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관습으로 불려지는 색의 명칭인데, 일단 우리가 색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도, 채도, 뭐 색조 이렇게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출란하시는 분들이 뭐 세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우리가 흔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부르는 색의 명칭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적색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적색. 자, 적색은 짙은 붉은색이라고 하네요. 짙은 붉은색. 이 홍색이 붉은색인데, 이 피피같이 붉은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짙으면 적색이에요. 그리고 저기 뭐 주홍 한번 쳐볼까요? 주홍. 붉은 빛을 내는 주황색이라 했어요. 주홍이 붉은 빛을 내는 주황. 자꾸 이 주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황이 뭔지. 주황에서 붉은색이 나야 주홍이니까. 주황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주황. 빨간과 노랑의 중간색. 주황. 빨간과 노랑. 색의 중간색. 중간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과 노랑의 중간색을 주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 쉽기로는 주황색 꽃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일본식 용어로 죽음색이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출란하시는 분들이 자기 주관적 기준들을 애매모호하게 잡아서 이 노란색에서 붉은기가 살짝 돌면은 죽음, 많이 돌면 주홍, 완전히 돌았다 그러면 홍화, 그 홍화가 탁 하면 적색,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그 기준이 말로는 쉬운데 발색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또 발색의 실패, 성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무를 떠나서 홍색인데 적색하고 애매모호한 이 홍색과 적색의 중간색이 나온다거나, 주홍과 죽음의 중간색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달리 구분해낼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구분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을 표현할 때, 색채를 표현할 때, 자, 이 색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조, 그리고 채도, 명도, 색상은 이제 빨강, 초록, 노랑 막 이런 거죠. 유채색. 그리고 명도. 이게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 그리고 채도. 이게 이제 어떤 색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명료한 걸 가지고 이제 채도라고 하는데,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고, 또 이 정의를 쭉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같은 색도 어떤 것과 대비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느껴져요. 사람의 눈은 그래요. 그리고 사람마다 색을 다 다르게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명료하게 이거 빨간 꽃입니다. 근데 약간 빨강이 진하네. 이건 약간 연하네. 뭐 이런 거. 이건 빨간 꽃인데 노란색이 섞였네.
그래서 약간 황빛을 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죽음이다, 주홍이다라고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색은 원래 그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색에 대한 이 뭐라 그러죠? 분별? 색조표? 뭐라 그러나요? 색을 갖다 구분해내서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색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물감색 보면 뭐 살색, 이런 엉뚱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살색이라는 표현. 그리고 신호등이 파란색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초록색인데. 자, 이렇게 우리는 관념적으로 쓰는 색의 용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업이나 비즈니스, 특히 출란 같은 거 심사할 때 기준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해지니까 이걸 도표로 만들어서 남바링을 해보자 라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것이 서양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동양에서는 일본 같은 데가 먼저 앞서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색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남바링을 매겼어요. 무슨 뭐 RV102니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색상 대조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할 때 페인트를 뭘 칠할 것이냐, 옷감 색을 뭘 할 것이냐 할 때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색상 이 표를 가지고 딱 뒤밀어서 규정을 시키자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뒤에 이어서 이런 표를, KS 색상 표준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KS 색상 표준표를. 근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는 얘기지, 일반인들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보편적으로 보급돼가지고 뭐 RV102니 103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좀 떠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가끔씩 또 저도 이제 관념에 있으니까 자화 같은 경우요. 이게 뭐가 자화인지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자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금방 이거 자화잖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의로, 이 말로 인한 글로 인한 정의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색입니다. 이 자색이. 우리는 흔히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만 보라색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색인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인터넷에서 색화 이걸 올릴 때는 그냥 색화라고 합니다. 색화. 그냥 색화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색이 이쁜데 느낌상 이런 색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지, 아니 이것을 주홍이다, 죽음이다, 홍색이다, 적색이다로 굳이 구분하려고 들고 명칭을 매기려고 드니까 애매모호해지고, 출란을 팔았는데, 적화라고 팔았는데 어떤 분이 이게 무슨 적화야, 이게 홍화지, 이러시는 분들에서 반품하자는 분도 있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출란을 할 때 이렇게 색화입니다, 또 색소심입니다, 색소심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차라리 분란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고,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 색소심이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흔히 속된 말로 황화야, 속된 말로 적화야,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의 언어 소통으로는, 그 관습적 언어 소통으로는 괜찮지만 공식적으로 명칭을 할 때 그것을 홍화소심이다, 적화소심이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들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색남 보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은 했습니다만은, 관습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저도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쓰지 않는 아주 생소한,
죽음이라는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죽음. 이거는 뭐가 죽음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죽음화 찾아보세요. 황화에 비슷한 것도 죽음하고요. 제가 보기엔 홍화인데 그 홍빛이 좀 진하지 않다서 죽음화로 해가지고 그 편차가 상당히 벌어져요. 이 스펙트럼이 가장 큰 게 죽음한 것 같아요. 황화에서부터 거의 홍화까지의 넘나드는 이 스펙트럼을 다 죽음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화가 차라리 그냥 주황색이다. 알아듣기 쉽게. 주황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황색이 황색인데 누를 황자인데 누르수를 한 건데 약간의 그 홍빛이 도는 거죠. 그러면 다 주홍이다. 이 주황이다. 또 주황에서 햇빛이 더 들면 주홍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이 좀 쉬운데 죽음하다고 하니까 잘 와닿지도 않고 그 출란에서 하시는 분이 정의한 죽음색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홍과 주황의 개념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주황이죠. 주황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주황색이다 주황색이다 부르는 이 색감의 통념과 출란을 하시는 분이 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통념이 차이가 너무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색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출란의 용어가 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한자 용어인데 일본식 한자 용어죠. 소우심 같은 경우에 소우심. 우리가 하야타를 흰백자로 쓰지 소자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소복을 입는다 할 때 이 소자로 쓰죠. 흰 소자를. 그러나 이미 퇴화돼서 없어져가는 용어예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흰색을 소자를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심이라고 했겠죠. 뭐 복륜, 예? 이런 용어 잘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문이 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막 분쟁할 수 있는 이 색, 아주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색,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요. 그 전시회 하는 장소가 체육관이었어요. 체육관. 근데 체육관의 천장에 달려있던 이 수온등이 꽃색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황화소심이라는 거예요. 황화. 아니면 조금 낮게 보면 죽음소심으로 봐줄게요. 아니 황화소심하고 죽음소심하고 뭐 전혀 다른 색인데 약간 놀이끼리 해요. 근데 이걸 밖에 갖고 나와서 복도에서 햇빛에다 비춰보니까 주홍이더라는 거죠. 주홍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꽃인데요. 이 꽃입니다. 이 꽃인데 이게 그 지금 형광등 밑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색 대비를 명확하게 해서 휴지로 뒷백을 이렇게 한번 쌓아봤어요. 이게 그 수운등, 체육관의 수운등 밑에 가니까 황화소심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황에서 약간 그 붉은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소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소심. 근데 이 색 꽃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햇볕에다 비치니까 이게 약간 비치는 게 아니라 붉은빛이 더 돌고 붉은빛에서 약간의 황빛이 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홍이에요, 주홍. 굳이 주홍은 아니라고 한다면 주황? 통념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용어로 주황에 가까워요. 근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 인정하겠습니다. 죽음으로 하세요. 죽음 소심이라고 하세요. 했는데 다른 데서 다른 분들이 출품한 죽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죽음 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색에 대한 우리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끼리 알아듣기 쉽게 주고받는 용어로는 뭐 상관없어요. 뭐라고 불러든지.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대회라든가 공식 명칭은 한 번쯤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 색을 재정립한다는 게 무지하게 국가가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생남 보존회처럼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색화입니다. 색화 부분의 대상, 색화 소신 부분의 금상. 이렇게 해서 이 색은 각자가 묘한 감정으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폭을 좀 열어주는 것이 어떨 건가. 이런 것이 출란교실 알쓸신잡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색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다른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